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 공동대표 시바요코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457차 수요시위에 일본에서 보내는 연대 발언문. 지난 14일 윤미한 전 정의원 이사장의 불구속 기소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소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보수 언론이 부풀린 여러 의혹들은 정의원과 윤미향 씨에 대해 하나하나 해명되어 의혹의 근거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억지로 배율을 들씌워 기소하자니 오직 검찰의 면목 유지만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의원과 윤미향 씨에 대한 맹렬한 공격은 남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에 이르는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과 위안부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역사에서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며 연대 속에서 강화된 세계 각국 활동가들의 신뢰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의원 때리기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정의원과 윤미향 씨의 자세에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의원과 윤미향 씨에 대한 우리의 신뢰감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보수 언론과 일본의 우파 언론은 결과적으로 서로 공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이 억측까지 섞어가면서 인상조작을 증폭시키고 있어 오히려 더 악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언론들을 의식하면서 오늘 정의원이 수요시위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는 같은 시간에 우리도 도쿄 신주쿠에서 수요 집회를 실시하여 정의원과 윤미향 씨에 대한 의혹들이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정의원과 연대하여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정의원 화이팅! 2020년 9월 16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 공동대표 시바요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글을 쓰는 경기도 고등학생 박승배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 수요시위도 간소하게 치러 평화로를 지켜주시는 정의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어린 시절의 기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신문에 대해 배우고 방송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른 어느 곳이 아닌 학교 교육에서 말이죠. 그때 저는 신문 기사는 개인의 사적인 의견을 적으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으면 안 된다는 사실도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가 본 모습은 그때 배웠던 내용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특종을 위해 거짓을 실어 나르고 거짓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기사에 만약 하다면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에 휩쓸려 사람들이 돌멩이를 집어들고 정의원을 향해 던지는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 왜 기사에 개인의 사심과 거짓을 적어서는 안 된다고 배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언론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학생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입니까? 제가 배운 기자의 뜻과 사회의 기자의 뜻은 다른 것입니까? 만약 제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신다면, 만약 역사 교과서에 실리고 싶으신 게 아니라면 이제 그만 거짓 보도를 멈추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저들을 거울 삼아 하루빨리 사과하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글을 마치며 부족한 글을 대독해 주신 분, 현장에 계신 정의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오늘 시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며 네, 마지막으로 박승배 씨가 저희 구호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유튜브 등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으로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사죄, 법적 배상하라. 언론은 정의원과 수요시위를 향한 왜곡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연대에 글을 보내주신 이용수 할머니, 사회정의교육재단, 부천 여성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 공동대표 시바요코, 고등학생 박승배, 이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우리 박승배 고등학생의 외침이 정말 너무나도 가슴 깊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정말 정의연과 이 수시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진실만을 보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보고 순서입니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님의 주간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의연대 이사장 주간 보고. 네, 반갑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145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주간 보고. 7년 8개월 동안의 아베 정권이 끝나고 스가 요시히데가 새로운 자민당 총재가 되었습니다. 아베만큼의 역사 수정주의자는 아니지만 스스로 아베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 사명이라 자처하는 인물입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며 아베 정부의 기조를 되풀이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새 내각을 구성하는 인물 몇몇에도 아베 총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정 의원은 다시 확인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존엄과 명예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입니다. 1990년에 정대협이 제시한 것처럼 범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정, 진정 어린 사죄, 합당한 배상, 지속적인 진상규명, 미래 세대를 위한 충실한 역사교육, 마음을 담은 추모, 범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온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30년간 전 세계 시민들에 의해 각국 의회의 결의에 의해 국제기구가 확립한 규범에 의해 확인된 원칙입니다.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는 이상과 같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에 반하는 잘못된 합의를 내세우며 돈을 줬으니 더 이상 입에 담지도 말라는 식의 태도는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시민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식민지 지배책임과 강제동원, 각종 전쟁 범죄를 진심으로 대면할 때 한일 간 진정한 평화와 상생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일본의 스가 정부는 문제 해결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국 정부 또한 새로운 일본 정부와 대화의 문을 조심스레 열되 섣부른 타협을 진행하지 않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검찰과 언론은 포스트 아베 시대라는 중대한 갈림길에서 반역사적 행위인지 분간조차 못하는 발짓자 행보로 역사의 걸림돌이 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30여 년간 역사 수정주의자들, 식민주의자들, 반평화, 반인권, 반여성 혐오 세력과 최전선에서 싸운 정의연은 신중하되 당당한 자세로 작은 희망의 불씨를 계속 키워나가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의 새 장을 여는데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믿습니다. 2020년 9월 16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나영. 예, 이나영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정의원을 좀 꿋꿋하고 당당하게 지켜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응원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성명서 낭독 시간입니다. 제145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 성명서 낭독은 홍사단 대일행동 특별위원회 장혜린 위원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제145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인권을 유린한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에 맞서 28년 넘게 항거해온 거룩한 투쟁이었으며 역사의 아픔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현장이었다. 수요 시위는 성별, 나이, 국적을 초월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의 모든 양심 세력이 기억하고 연대하며 만들어온 여정이었다. 28년의 기나긴 투쟁에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사죄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2015년 피해자들과는 상관없이 합의한 한일 위안부 협상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배제된 채 이루어진 합의,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협상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마땅히 피해자들이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이 안타깝게도 고령으로 우리 곁을 떠나고 계십니다. 평생 가슴에 멍울을 안고 살아오신 분들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간절하게 염원했던 것은 일본 정부의 진정어린 반성과 책임있는 사죄였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한을 풀어드리지 못했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간 근거 없는 주장들로 역사 정의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공격하고 폄훼하는 사회 일부 구성원의 모습을 보았다. 흥사단을 창립한 도산 안창호 선생은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이 땅의 모든 양심 세력과 이 자리를 지킬 것이며 어떠한 방해와 위협에도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다. 또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계속해서 연대할 것이며 인간의 존엄과 인권이 훼손당하지 않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외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신임 총리는 한일 관계의 정상 회복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우선적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정 배상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신임 총리가 아베 정권과 똑같은 태도로 일관한다면 역사 앞에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이며 수요 시위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온 전 세계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인간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오늘 전 세계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일본의 신임 총리와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지금 저희가 기자회견이어서 구호를 이 자리에서 외치지 못하지만 그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미래 세대에게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하라.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협력하라. 2020년 9월 16일 흥사단 및 145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 시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예, 감사합니다. 예, 일본의 신임 총리가 이 요구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거 아베 정권과 똑같이 이 한일 문제를 대한다면 한일 관계의 미래는 계속 어두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의 발전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새로운 일본의 신임 총리가 좀 더 나은 태도를 보이기를 요구합니다. 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30년을 투쟁해온 정의연과 정의연을 지지하고 연대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흥사단도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145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